이 하락장도 현덕이 덕분에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코미코가 앞서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주제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어제까지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오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살짝 좀 조정 나오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나요? IT IT 종목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저희 코미코 요거는 차트 이제, 보여주세요. 아난티고요. 네. 코미코가 이제 어제까지 잘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코미코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네. 어제까지 올라가다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 수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도 오히려 못 산 분이 있다면 사는 게 맞다. 자, 다음 주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회의를 앞두고 과연 삼성이 투자 발표 안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한다고 보는 게 맞고 오스틴 투자는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스틴 투자 발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게 코미코고요. 또 코미코가 오스틴 공략을 갖고 있고 삼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난티 같은 경우 자 오늘 올라서고 있는데 경협주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좀 많은 경협주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이 뭐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접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또 북한 관계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협주가 움직여주고 있다. 소비로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지만은 경협주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2차 목표가 9,9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LG하우시스 여전히 지금 이 시크릿컬 쪽에서 경기 민감주들 또 건자재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LG하우시스 올라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좀 돌파 못했었는데요. 오늘 1차 목표가 돌파하면서 올라서고 있고 2차 목표가를 제가 12만 원 잡아놨죠. 아직 지금 자리에서는 뭐 10몇 프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나무가에 올라가는 거, 인테리어 시장이 뭐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LG하우시스도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철강이 오늘 또 셉니다. 이 NI스틸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이 NI스틸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가고요.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찍고 있죠. 철강 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말도 못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철강값이 올라가면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가전 쪽은 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원가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 쪽은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철강 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은 단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NSL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인 보유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굉장히 좀 편하게 사기 좋은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경협 관련주들이 좀 버텨주고 그렇죠.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코미코도 흐름이 살짝 꺾인 것 같았으면 아쉽긴 한데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이 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 두 가지를 갖고 오셨을까요?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저희 한번 치킨 이벤트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텔의 제안이 나왔고 2주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네. 누가 봐도 반도체 이야기인가요? 네. 인텔은 이제 종합반도체 1등 회사거든요. 네. 인텔이 우리나라 기업에 제안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 회사가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수혜를 볼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IT가 워낙에 싼 가격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면 충분히 30% 나올 수 있고요. 네. 투자 기간은 어쨌든 저는 IT의 재료라는 것이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반도체 2차 회의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2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의 제안 그리고 누군가 거절했고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네. 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기사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삼성은 전기가 수천억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오늘 네. 이 종목이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삼성전기가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오늘 말할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건데 이 FCBGA 선투자 제안했는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FCBGA가 뭐냐면은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패키지용 기판인데 초고사양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판이라는 게 뭐냐면
후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공정에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만들고 후공정에서는 이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이 기판하고 연결시킵니다. 예전에는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시켰는데 이 볼그레이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 볼을 통해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 전달도 좀 작고요. 전기적인 손실이 적고 그다음에 입출력 단자를 확대시켜서 그냥 초고사양 패키지 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밖에 없고요. 일본에서 이제 신코 덴키라는 기업하고 이비덴 이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몇 개 더 있긴 합니다만 좀 작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 FCBJ가 상당히 이 공급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가격이 10배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드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인텔이 지금 바이든의 입맛에 맞춰서 파운드를 투자를 했는데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것은 전공정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후공정에 따라 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 후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기에 FCBJ 선투자를 제안한 건데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거절한 걸로 알려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FCBJ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상당히 지금 구하기 힘든 건데 이걸 인텔이 제안했으면은 삼성전기가 거절했잖아요. 이 FCBJ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 있어요. 6월부터 생산할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릴 거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재료도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투자해놓은 것에 대한 어떤 회수가 아마 6월부터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수천억 투자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거절했다. 따라서 그렇죠. 무언가 여기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어 보인다라고 꼽았습니다. 과연 최한덕 매니저의 눈에 잡힌 이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자, 오늘 바로 대덕전자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원래는 이제 메모리 쪽의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의 기판으로 지금 물량을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없었던 매출이 나올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그 FCBJ에 원래 900억을 투자해서 생산을 하기로 했었고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달 3월 달에 700억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700억을 더 추가해서 총 1,600억을 투자한 겁니다. 이게 6월 달에 완공이 돼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생산이 될 텐데 이게 바로 FCBJ고요. FCBJ가 보통 이제 PC라든가 서버, 뭐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인데 대부분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반도체 쇼트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FCBJ가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10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대덕전자가 선제적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산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아주 큰 모멘텀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텔이 이제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삼성전기에 좀 선투자를 제안했는데 삼성전기가 거절한 거죠. 이미 이걸 대덕전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덕전자로도 아마 좀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은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급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FCBJ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건데 대덕전자가 그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6월부터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완공이 되면요 기존에 없던 매출에 있어서 연간 2천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재료로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매출이 더 큰 매출이 잡히는 거고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텔의 투자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또 더욱더 좀 확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그 FCBJ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조정이 충분히 나왔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접근하기 좋은 가격도 있는 거고 이 어쨌든 인텔이 제안을 한 기업이 한 건데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인텔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6월부터 생산하는 것들은 만들자마자 그냥 비싸게 팔려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17,000원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가 주인공이었고요. 카라님이 정말 딱 키워드 나오자마자 바로 맞춰주셨어요. 저희 치킨 교환권 받아가실 수 있게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코스피 코스닥이 밑꼬리를 조금 달고 네.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더 힘내서 우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시장을 또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와 기대 수익 투자 기간 확인해 보시면 대권 정책 한 달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네. 정치 테마주인가요?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테마주? 인맥주는 아니고 네. 대권 정책이 본격적으로 많이 가동되고 있고 지금 이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협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권 정책이기도 하고
또 건설이기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그냥 뭐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수주까지 따낸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30%, 투자 기간은 한 달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김준호 매니저가 달릴까 말까해서 대아TI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랬나요? 네, 안 겹치죠? 대아TI는 제가 볼 때는 좀 철도 쪽에 좀 가까운 건데 네. 종목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종목이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관련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려볼게요. 네. 광역교통망 구축될까라는 기사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GTX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A, B, C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D 노선이 지금 뭐 원래 이만큼 하려던 것들이 조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그 구축 계획 공청회에 있어서 지금 노선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TX A, B, 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북을 잇는 거라면은 이 D 같은 경우는 좀 동서를 잇는 건데 이게 상당히 축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많이 실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김포시장이나 부천시장, 그다음 하남시장 같은 분들하고 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시 확장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TX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수도권의 어떤 물류라든가 아니면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들인데 빠르게 바꾸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철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떤 그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어떤 그런 것들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남북 경협주로 같이 좀 묶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철도 관련주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철도가 다시 떠오를 수 있게 북한과의 이슈 그리고 여기에 광역교통망의 이슈까지도 네.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우에 이른 상한가에 가 있는데 네. 과연 최현학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철도기도 하고 건설이기도 한데 지금 그 GTX A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테마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그 신한은행하고요. 신한은행 도화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TX A 사업을 수주를 따낸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등 엔지니어링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테마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커다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관련해서 지금 철도 관련주가 올라가는 걸 본다면 미국이 북한에 접촉을 제한했는데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이번에는 뭐 잘 접수했다라고 좀 반응을 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다음 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지렛대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협주하면 또 철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 플러스 지금 그 경협주가 붙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거에만 지금 2, 3조가 들어가는데 이거와도 지금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뭐 확정이라든 어떤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엔진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들이 대부분 경협주에 묶여서 많이 빠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 1등이기 때문에 건설주와 함께 먼저 올라가고 있었고요. 최근에 중요한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 관련해서도 1등으로 갈 것 같고 뭐 최근에 토목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크게 들어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2차 목표 주가 12,500원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4시 반부터 무료 방송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4시 반부터 시작하니까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힘드셨다고 혼자만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골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